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반모음 체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반모음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이제 반은 자음의 속성을, 반은 모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쓰임새를 한번 보세요. 기류가 장애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모음과 비슷하다. 뭘 의미하냐면 이 반모음이 만들어질 때 기류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이 반모음은 기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기류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위에 올려보면 모음과 유사한 겁니다. 기류가 발음기관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는 모음의 속성에 가깝다는 거죠. 모음 속성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쓰임새를 보면 단모음과 달리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과 비슷하다. 근데 쓰임새를 보세요. 쓰임새는 자음과 유사합니다. 자음 속성입니다. 반모음은 절대 혼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쓰임새는 자음과 비슷하고 발음되는 건 모음이랑 비슷하니까 반모음. 그래도 조금은 더 모음 속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모음이라 그럽니다. 이해되죠? 도대체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반모음은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반모음 J와 반모음 W. 이 J와 W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로 자립돼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JW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 J는 무슨 모음과 유사하냐면 이 모음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이 W는 O나 U 모음과 뭔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위에서 보면 이 모음 체계표를 보면 이 모음 체계표를 한번 볼게요. 모음 체계표는 결국 입안에서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발음될 때 혀나 혀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입안에서 발음될 때 이런 모음들이 이제 발음된다는 위치를 혀가 이렇게 발음되고 혀가 이때 오고 혀가 이렇게 오고 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혀는 뭐 입술 모양이 오므려지고 결국 이게 입안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반모음 J는 어디서 발음되냐? 이게 만약에 한번 볼까요? 이에에 위외 어아 오고 이게 입안에서 발음되는 모양이라고 친다면 반모음 J는 여기서 발음됩니다. 이 모음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발음되죠. 근데 이 모음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발음되되 혀가 천장에 대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혀가 천장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닿으면 자음의 소리가 됩니다. 즉 이때 이 혀가 이 천장 이거의 위치를 어딘지 한번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위치가 바로 경구개라는 거죠. 경구개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이 원래 높은 고모음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위치되되 이 닿지는 않을 만큼 그 중간에서 발음되는 게 반모음 J이고, 그 다음 O, W는 여기서 발음됩니다. U나 O보다는 높은 곳에서 발음되되 혀가 입천장에 대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이면 어떤 자음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W가 만들어지는 곳은 여기, J가 만들어지는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J는 이 모음이랑 비슷한 속성, W는 U랑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지금 반모음이 만들어지는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반모음 J와 W가 있고 단모음 E와 비슷하다. 단모음 O와 비슷하다. 단모음 E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J가 발음된다. 여기는 단모음 O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W가 발음된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혀가 천장에 닿으면 안 된다. 닿으면 왜 안 되냐면 닿으면 뭐가 발생되냐면 기류 방해가 발생하죠. 기류 방해가 발생되고 그러면 소리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최고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되, 그러니까 자음과도 유사하고 모음과도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반모음 J와 W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모음 J와 W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반모음은 바로 단모음과 합쳐져서 이중모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모음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표에 보듯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되 반모음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총 40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지잖아요. 그 반모음이 앞에 있는 거죠. 위치가 앞에 있을 수 있고 반모음이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지만 반모음 2개, 단모음 10개라 그랬죠. 총 20개. 단모음 10개, 반모음 2개, 20개. 위치에 따라 총 4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중모음. 근데 40개가 다 쓰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하게 몇 개만 쓰이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총 11개만 쓰인다. 나머지 29개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11개만 쓰인다. 이해되죠? 근데 여기 보면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 있으면 상향 이중모음이라 그러고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 있으면 하향 이중모음이라 그런다. 결국 이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발음시 혀의 위치라든지 어떤 입술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왜냐면 바뀐다는 거죠. 왜냐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졌으니까 발음할 때 당연히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두 개를 다 발음해야 되니까 바뀌는 거겠죠. 이해되죠? 그런데 반모음을 먼저 발음하고 단모음을 발음하느냐 아니면 단모음을 발음하고 반모음을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중모음을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쌤 왜 상향인가요? 앞에 있으니까 상. 왜 하향인가요? 윗상 아래 하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이게 앞에 있다.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 있으니까 상향 이중모음,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 있으니까 하향 이중모음이 되는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을 다시 조금 더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위에서 보듯이 반모음의 종류는 J와 W 두 개잖아요. 맞죠? 이 두 개.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결국 위치에 따라서 둘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J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오느냐, W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는 이중모음을 좀 더 세부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J개 상향 이중 모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W개 상향 이중 모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J개 뒤에 오는 거니까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 위치하니까 J개 하향 이중 모음입니다. 이건 뭘까요? W개 하향 이중 모음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의 종류가 JW 두 개니까 J개 상향 이중모음, W개 상향 이중모음, J개 하향 이중모음, W개 하향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자, 이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쌤이 반모음 J는 뭐와 어떤 모음과 비슷하다 했으니까 이 모음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음과 플러스 시켜준 겁니다. 어떻게? 아, 오, 우, 에. 그래서 이어, 이야, 이오, 이우 이렇게 뭔가 플러스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 잘해야 됩니다. 자, 이 플러스 아, 이거 빨리 발음해보세요. 이야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빨리 발음하면 뭐가 됩니까? 야가 되죠. 이 야가 된 순간 결국 이 모음이 뭘로 바뀐 거냐면 J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빨리 발음하다 보면 이 모음이 J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야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아를 빨리 하다 보면 야가 되는데 이 야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분석해보면 J 플러스 R로 바뀐다는 R라고 분석할 수 있으면 결국 이거는 이 모음이 반모음 J로 바뀌어야지만 야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플러스 아는 빨리 발음하면 야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어는 이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오는 어느 순간에 요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우는 어느 순간에 유가 되죠. 이해되죠? 이 플러스 어는 어느 순간에 예가 되죠. 그리고 이 플러스 이에 말하죠. 에는 어느 순간에 예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분석해 보면 J 플러스 아, 그 다음 J 플러스 어, J 플러스 오, J 플러스 우, J 플러스 에, 그 다음 J 플러스 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다시 볼까요? 그래서 J가 앞에 옵니다. E가 앞에 오고 어가 와야지 이게 여가 되고, 그리고 이 여라고 하는 게 J 플러스 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W는 아까 O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O랑 R을 빨리 해보세요. O와 하는 순간 이게 와가 되죠. 와가 되는 순간 이건 뭐냐면 W 플러스 R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O는 단모음 두 개가 합쳐진 거지만 이 와는 W랑 R가 합쳐진 거죠. 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도 마찬가지죠. O랑 플러스 어가 발음되면 오 하면 빨리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워가 되고, 이건 결로 W 플러스 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이 네 가지가 형성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모음과 이 모음을 빨리 발음하면 어떤 순간 의가 되겠죠. 그건 바로 플러스 J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J의 상향 이중 모음은 7개, 그 다음에 W의 상향 이중 모음은 4개, J의 하향 이중 모음은 1개, W의 하향 이중 모음은 없으니까 총 몇 개가 됩니까? 12개가 됩니까? 6개죠. 그래서 총 11개가 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과 어떻게 보면 반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단모음은 총 10개고 위에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리고 반모음은 2개죠. 반모음은 2개. 이중모음은 총 11개다. 따라서 모음의 총 개수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총 12 플러스 10이란 얼마일까? 23개죠. 이해되죠? 총 국어의 모음의 개수는 모음은 총 2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음의 총 개수는 19개였죠. 그래서 자음 모음 총 개수를 합치면 4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냥 단모음의 개수만 더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반모음의 개수, 이중모음의 개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J에게 상향 이중모음 몇 개인지 써봐라 하면 딱 이렇게 6개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 발음에 대한 연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이 뭐라 해야 되죠? 뭔가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죠. 한번 해석해 보면 첫 번째, 자음을 촛소리로 가지는 첫 음절에서 의는 이로 발음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음이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 무늬, 그 옷의 무늬가 예쁘다. 이렇게 하면 뉘 이렇게 발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게 되면 이거의 발음을 쓰면 반드시 무니로 발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무언가 자음이 앞세우게 되면 의 발음은 어떻게 된다? 이로 바뀐다. 이 발음으로 바뀐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자음을 가지지 않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 의는 의로 발음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음을 가지지 않는 단어의 첫 음절, 이건 의사입니다. 의사는 자음이 없고 이응은 자음 아니라 그랬죠. 그냥 만들어준 거죠. 이때 의사에서 자음이 없는, 그리고 단어에서
첫 번째 음절이잖아요. 맞죠? 첫 번째 음절. 음절 앞에서 가르쳐줬죠? 이때는 의로 발음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의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때 의사를 이사 이렇게 발음할 사람 없잖아요. 맞죠? 이해되죠? 자, 이 원칙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해했죠? 이제 계속 플러스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해도 되고 의로 발음해도 된다. 근데 첫 음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는 반드시 의로 발음해야 돼서 의사 이렇게 되지만 이건 첫 음절이잖아요. 첫 음절이 아닐 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민주주 있죠. 민주주의. 첫 음절이 아니잖아요. 첫 음절이라고 하면 무조건 맨 앞에 와야 됩니다. 맨 앞에 온 건 아니죠. 이때는 이로 발음해도 되고 의로 발음해도 된다. 이건 그때 이때 의는 표준 발음 뭐 허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발음해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혹은 이렇게 발음해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 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는 거고 뭔가 자음이 있을 때 무늬 같은 경우에서 이때는 반드시 니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즉 이로 발음해야 된다는 것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첫 음절 이외의 의중 조사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너의 이거는 첫 음절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냐면 쌤 이거는 첫 음절이 아니니까 너의 혹은 너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때 의는 조사의 한 종류입니다. 민주주의 할 때 민주주의는 그냥 하나의 단어 안에 있는 의잖아요. 맞죠? 근데 너의 할 때 의는 어떤 단어 뒤에 붙은 조사입니다. 조사. 이때는 이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에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뭐로 발음할까? 너의 책. 너의 책. 이때는 이건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는 한 단어잖아요. 민주주의는 한 단어잖아요. 이해되죠? 이건 한 단어. 한 단어니까 이때 의는 뭘로? 이 혹은 의로 발음하고 이때는 한 단어가 아니라 조사니까 어떻게? 이 또는 의 또는 너의 또는 에로 발음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의 발음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모의고사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화자라면 이 의의 표준 발음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민주주의 의의는 도대체 몇 가지로 발음될 수 있을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표준 발음 허용. 그렇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일단 민주 발음 항상 이 큰 가로로 써줘야 됩니다. 민주 주의의 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이때 이 의는 몇 번째 조건에 해당되죠? 이때 이 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죠. 자음을 가지지 않는 단어 죄송합니다.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죠. 이거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해도 되고 의로 발음해도 된다. 그때 따라서 이 민주주의 할 때는 이거는 뭘로 발음해도 됩니까? 민주주의로 발음해도 되고 혹은 민주주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죠. 맞죠? 첫 음절. 그 다음 이때 의는 민주주의의니까 이때 의는 뭐냐면 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조사는 에로 발음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혹은 이때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혹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민주주의 보면은 여기서 민주주의의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혹은 민주주의에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조사니까. 조사는 에로 발음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규정해놨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됩니까? 의로 발음하면서 민주주의 이렇게 해도 되고 민주주의에 이렇게 발음해도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의는 또 몇 가지로 발음될 수 있나?
첫 번째 의는 반드시 뭘로 발음해야 된다. 첫 번째 의는 반드시 의로 발음하는데 두 번째 의는 뭐로 발음해야 된다? 이로 해도 되고 의로 해도 되죠. 그래서 의 여기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의 혹은 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 또 두 개. 따라서 총 1, 2, 3, 4, 5, 6, 7, 8. 총 민주주의 의는 8가지로 발음되는 거를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8가지로 발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 발음은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 잘 숙지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좀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여러분 다 했습니다. 체계에 대해서 다 배웠고 이제는 심화학습인 다음 시간에는 의문 현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것만 배우면 여러분들 이제 문법, 의문론은 끝입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